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고쌤, 돌콩쌤입니다. 네, 달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다른 특별한 선생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고전으로 논어를 함께 읽고 계시는 선생님을 한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해 중앙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과 논어를 통해서 삶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강릉 포남초등학교와 운양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과 삶을 나누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논어라고요? 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한번 들어본 거 외에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논어 조금만 뭐 설명. 예, 저희 같이 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논어 한번 공자까지는 알아요, 나. 네. 공자까지는 알아요. 맞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논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대화를 한 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논어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자님이 제자분들을 데리고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지 설교 한 건가요, 그러면? 설교식이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책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막 설교하고 설파하신 분들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 공자님의 말씀이 좀 많이 회자되고 맞아. 교훈이 되는지 그게 네. 좀 궁금한데 혹시 진짜 맞는 얘기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덕분이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적합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제자들한테는 또 다르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뭔가 고민을 하는 네네. 친구예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한 2번 생각하고 바로 실행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라. 네. 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너무 빠르게 너무 즉흥적인 즉흥적이다. 그러면 좀 심사숙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맞춤형 교육이에요. 네, 맞춤형 교육이에요. 그런 선생님한테도 이제 논어라는 책이 뭔가 공자님 말씀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생각할 때 맞다, 나는 이런 말씀을 좀 새겨서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구나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저는 하기불사증망 사이불사즉태 하기불사증망? 아니, 네. 사이불사즉태라는 사이불사즉태. 어떤 뜻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생각을 해라. 공부를 하고 나서 네.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었어요. 왜 그 전에 어떻게 사셨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되게 편하게 이렇게 나중에 서울대 물리학과 간 친구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친구가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니까 네. 보게 되니까 네. 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이렇게 잘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찰을 해봤더니 네. 대충 책을 막 읽고 딴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 산 보고 있고. 네. 얘는 공부를 언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 책을 읽고 스스로 이제 복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공부를 했는데 책을 열심히 읽고 밑줄을 치고 남는 건 없고 그랬던 거죠. 제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책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글자만 이렇게 흘러가는 그쵸. 손과 함께 글자가 흘러가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저도 그랬는데 논어 읽어봐야 되겠네. 잠깐만, 근데 여기 계시면 사실 그렇게 가방 끝 짧지 않아요, 선생님. 네. 아니 외워야죠.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니까 외우는 거랑 좀 다른 의미인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한다는 거. 그쵸. 왜 그쵸. 자기와 이걸 나의 사고로 데려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근데 저는 얘기죠? 네.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나올 텐데 이게 거기에? 딸딸딸 외워야 돼. 좀 약간 치사 문제 있잖아요. 아, 그런 문제 맞추려면 그쵸.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야 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번갈아 가면서 공부도 네. 하시기도 하겠죠. 네. 아무튼 그 이제 본인에 대한 반성 플러스 너무 또 책의 내용이 좋으니까 네. 이게 자연스럽게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걸 좀 들려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논을 통해서 그
그 삶을 통찰하는 사제관계를 한번 네.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고자 이 인터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본인은 이제 학급에서 어쨌든 이 논어를 가지고 학생들이랑 만나고 있는데 네. 그 방금 전에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좀 개인적인 얘기를 살짝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연이 있는 또 내가 이런 기승전결이 한숨이 먼저 딱 나오셨어. 이런 거 되게 재밌는데. 불공이 한 번 있으셨다는 네,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네. 19년 네,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어떤 19년도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코로나 직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쵸. 아내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가 거금을 날렸어요. 가슴 아픈데 액수가 조금 혹시 있으셨나 봅니다. 액수 살짝만 네? 좀 그건 좀 그런가요? 예, 그건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꽤 큰, 꽤 네, 큰. 꽤 큰. 몇 년은 모아야 되는. 네, 아하. 가능하시겠죠, 네. 선생님? 네. 아내분께 감사하면서.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은 또 다시 한 번 더. 네. 네. 네, 이제 그 계기가 있었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집중을 못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한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고민숙 선생님의 책 중에 이제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라는 책.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네. 네. 그 명리학과 관련된 책인데요. 사실 저의 사주팔자 8글자가 있거든요. 네. 사주팔자는 8글자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2글자가 재물과 돈, 그다음에 투기를 의미하는 글자가 저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있으면 투기 성향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근데 하나 더 이제 다른 의미를 다른 걸 의미하는 글자가 이거랑 합쳐져서 또 하나가 이제 돈과 관련된 글자로 된 거예요. 그 3글자가 된 거예요, 총. 8글자 중에 3글자가 이제 편재라고 해서 네. 돈과 투기를 의미하는 글자인데요. 그게 있으면 사실 막연한 생각으로는 재물복이 있다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반대로 그걸 제어하는 운으로 살아야 되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거 알게 되면 약간 좌절감 느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 아니, 내 인생에 재물로 돈이 없구나 이러면 좀 약간 현타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구나 라고 저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네. 오히려 더. 네. 그래서 그 책에 고민 선생님께서 운을 좋게 만드는 4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실천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을 바꾸는 방법이요? 운을 바꾸기 위해서는 운을 바꾸는 방법?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네. 환경 세팅. 환경- 맞아. 환경 환경 세팅. 네.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이신데. 아니에요. 네. 그분이 답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여기 책에 나와 있었어요. 네 가지를 얘기를 네. 하시는데 청소하기, 청소하기. 청소하기. 그다음에 네. 약속 잘 지키기, 약속 잘 지키기. 고전 읽기, 고전 읽기. 글쓰기. 이걸 얘기하세요. 청소를 하면 왜 운이 좋아질까요? 청소하면 네. 운 좋은데 뭐 떨어진 동전 죽는. 어릴 때 철봉에서 동전 찾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건강에도 약간 좋죠. 공기 질도 좋아지고. 너무 질이 낮은 얘기를 했나요, 제가? 네. 좀 질 높은 대답 좀 부탁드려요. 청소하면 왜 운이 좋아져요? 정돈된 삶의 환경이 만들어주는 마인드 세팅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준 겁니다. 그 명리학에서는 목화, 토, 금, 수 이 5가지 네. 있는데 네. 아세요? 이 기운이 서로 순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순환. 네. 근데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공간이 더럽게 되잖아요. 막혀 있다는 네. 걸까요? 그럼 그 에너지가 막혀 있고 아. 순환되지 않는 거죠. 나의 삶의 에너지 같은. 네, 그래요. 그래서 청소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순환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어쨌든 그거 네. 깨닫고 그 이후로. 열심히 청소하셨나요, 그러면? 아이들과 열심히 청소하려고 했죠. 집에서도. 집에서도 열심히 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네. 아무튼 두 번째. 처음이야. 좋은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약속을 지키기예요. 네. 약속을 지키면 왜 운이 좋아질까요? 약속을 잘 지키면 신뢰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평판도 좋아지고. 네, 맞아요. 자기에게 뭔가 어쨌든 운이라는 것도 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약속은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한 그쵸. 신뢰가 떨어지던데요, 저는.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러면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 에너지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이 시공간에 대한 내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거죠. 명리학은 좀 그런 에너지의 에너지 순환이 네, 근간이군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와 겸 약속 지키기. 네, 세 번째가 이제 고전 읽기예요. 고전 읽기. 그건 에너지랑 관계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의 에너지를 돌리나? 그러니까 고민수 선생님께서는 고전의 그 멘토와 접속을 해야 된다. 돌아가셨지만 나의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고전.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전의 멘토들의 말을 잘 듣고 내 일상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논어라기보다는 고전자를 모르시는. 그래서 고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든 거죠. 네 번째는 글쓰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고민수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전의 지혜를 삶으로 가져와서 이걸 내 생각으로 응축시키는 그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일종의 자기와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와 공부하는 만남. 방법? 자기와 만나서 내 생각을 이제 글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운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왜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특음수 이 5가지 운을 다 써서 응축시키는 거죠. 글쓰기를 할 때. 그리고 에너지를 발산과 수렴을 함께 이제 글쓰기에 녹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학습 마지막 결과물 같은 느낌. 근데 그거 결실? 글쓰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계속 그쵸. 네, 가는 거죠. 글쓰기가 굉장히 좋은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약간 핀트가 점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뭐였죠? 이제 청소하기, 청소하기, 약속 지키기. 고전 읽기, 글쓰기. 네.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우리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쵸. 네, 아이들과 청소도 네. 하고요. 약속 반에서 약속도 만들어서 잘 네. 지키고 네. 그다음에 글쓰기는 국어 시간에 하고 네. 근데 이제 고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전 읽기를 그럼 아이들이랑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 이걸 시작하기 전에 네. 고전 읽기를 아이들한테 투입시키기 전에 본인이 일단 실제로 효과를 봐서 내가 너무 좋아, 내가 간증인이야.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들어갔는지 네.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할 거니까 너네도 같이 하자.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죠? 동시에 가셨나요? 먼저 하고 들어가셨나요? 저 먼저 하지 않습니다. 쉽게 들어가요. 그런 내가 거 이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강제 스터디원이 됐네요, 애들이. 설득을 한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한테 고전이 그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고전은 뭐 좋은 거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나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현재로서는 또 현재 시대상에 안 맞는 얘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 대한 선생님의 지도, 설득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이 들어가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 학교에서 되게 애들이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발전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네. 대학교에서 뭔가 최신 이론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삶에 적용하거나 뭐 현장에서 쓰려고 보면 이미 한물 관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그런 가속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통찰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량이네요. 네. 역량. 그렇죠. 네. 역량. 네. 발음이 좀.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해줬고요. 저도 너희들과 함께 배우고 싶다. 함께 선생님도 공부를 하겠다라고 설득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그 정도로 설득 우리 학급 애들이 생각하면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반응이 어땠나요? 그 얘기를 네. 했을 때. 처음은 별 반응이 없었죠. 근데 점점 이제 쇠뇌를 시켰다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하면서 느끼는 거지. 빌드업을 이렇게 싹 네, 어떻게 쇠뇌를 시켰냐면 전국에 이제 6학년이 한 25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6학년 중에 논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게 했어요. 그러면 한 너 피라미드 네. 탑에 서는 거야. 250명도 안 될 거다 선생님 생각할 때 이 25명 네. 너희들이다. 특별하다. 네, 그럼 0.01%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아이들이 영업. 좋은 생각을 하게 됐고 네,
함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아림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기 책을 보면서 논어 수업을 그냥 읽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냥 수업 방법에 그쵸? 대해서 네. 제일 먼저 궁금증이 들었어요. 네. 아, 네. 그렇죠. 일단 한자예요, 그죠? 그쵸. 한자입니다. 한자죠. 네, 이거부터요. 한자는 굳이 쓰지 않았어요. 한글로 해석된 것만 썼었고요. 네, 한자는 따로 공부하진 않았어요. 네, 그걸로 좀 줄어들었죠. 네. 선생님. 부담이 살짝? 네, 부담이 아, 줄어들었고, 네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암송하기, 두 번째는 필사하기, 필사하기. 세 번째는 대화를 나누기, 대화, 나누기. 모둠 대화 같은 이런 네. 대화 나누기. 네 번째는 공책에다가 깨달은 점과 적용한 점 적기. 내재화까지. 네. 선생님 그러면 아까 학생들이랑 실제로 수업할 때 이제 네 가지 네. 그 순서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네 가지를 만드신 원리가 좀 궁금해요. 네. 그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암송은 친구들과 함께 내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끔 그런 적이 있지 않으세요? 내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진다. 타인의 목소리가 네, 낯설게 네, 느껴질 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내 안에 있는 타자다. 타자다. 네. 그러니까 암송을 통해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논어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근데 이 목소리의 음질과 주파수가 일반 소리와 비교해서 굉장히 다르지 않겠어요? 논어를 읽을 때. 네, 논어를 읽을 때. 좀 어색하거나 본인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처음 읽어본 내용과 내용 뭐 네. 이런 그쵸? 네. 형식이라서. 그래서 논어의 구절과 내가 이렇게 한번 만나는 거예요. 암송을 통해서. 네. 다른 존재를 만나는 거죠. 한번 그래서 흡수한다? 스며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두 번 필사는. 필사. 네, 필사는 사실 필사는 되게 어렵잖아요. 굳이 이제 좋네. 힘을 들여서 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좀 더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필사를 하면 이제 사각사각하는 소리도 듣고요. 네. 내 안에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웅성거림 네. 소리도 듣고요. 필사를 하다 보면 가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구절이구나. 그러면 그런 기쁨의 순간을 맞게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집중도 되겠네. 네, 천천히 쓰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도 있고 논어를 좀 더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그 아이디어도 떠올랐어요. 애들 샤프 쓰는 거 너무 싫은데 그 얘기 하면 되겠다. 너 종이의 질감 사각사각 소리를 네. 듣는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괜찮은데요? 네. 세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논어 구절을 띄워놓고 나서 이제 질문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인 것 같으니,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니,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두끼리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요. 전체 대화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운 거를 다 깨달은 점을 이제 적고 적용할 점도 적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이거 하는데 진지하게 참여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진지하게 참여되는 건가 이게 약간 긴가민가. 궁금증이 있어요. 어떠세요? 어때요, 애들? 그래서 모든 논어를 다 하진 않고요. 처음에는 했을 때 매일매일 했었는데 네. 겹치는 구절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기도 하고 이 부분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네. 논어의 2인편에 1장이 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인자의 말로 선택을 해서 이사 가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인자의 마을로 선택해서 가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네. 그래서 거주할 곳을 선택을 해서 인자의 마을에 살지 않는다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이야기를 나눈 거죠. 네. 그래서 이 논어에서 말하는 이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시림. 이타적인 삶에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왜 좋을까? 그렇게 애들한테 던지면 그러면 질문 네. 쉽게 애들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인자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인한 사람이 되면 우리 교수는 어떤 모습이 될까? 네. 네,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그 내용이 정말 딱 학생들의 실생활이랑도 좀 연계되고 네.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게 딱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다 여기에 있단 말씀이죠. 이렇게. 아, 예. 많이 체가네. 네. 많이 읽어보지 들어있어요. 못했는데 저 읽고 싶은 마음이 그죠? 들어가요. 네. 다 읽을 필요 없고 딱 선생님이 정리 딱 해놓은 거 요거 있어야 된다. 돼 있는데 이 네. 구절들을. 초등 논어 네. 수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그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경제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학군지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스치기도 뭐, 해요. 어른의 생각과 또 다른 의미지 그쵸? 않을까 애들의 네, 입장. 아이들은 실제로 답변이 어떠한지 반응이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지 어진자의 않을까요? 마음이 그럴까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으로 단박. 네. 학군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처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너무 많이 갔나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닮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5명의 평균의 합이 바로 당신이다. 네. 네, 이런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까 그 논어 구절이 사실은 마지막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인자의 마을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인한 마을로 만들어내는 게 더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방금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재해석하신 거죠? 네, 이거는 공자님 약간 까는 느낌. 네. 왜 갈 수 디베이트 되지 왜? 네, 저는 그래서 디베이트 되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진짜 얘기를 했고요. 논어의 구절을 해석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아이들을 통해서 네네네.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네. 제 이야기를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